부모 없는 년처럼 행실이 천박하다. 부모 없는 년처럼 행실이 천박하다. 호텔 상견례 자리에서 송가 그룹 김 여사의 독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지훈이는 송가 그룹 후계자예요. 그런데 신부 집에서 집 한 채 마련도 못 해주나요? 초라한 행색의 중년 여성과 딸을 향한 무자비한 모욕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모욕한 그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며칠 후 송가그룹이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후회하실 거예요. 그 여성의 차가운 경고가 현실이 되는 순간까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실 겁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딸 민서의 상견례 자리에 일부러 수수한 옷차림으로 나갔습니다. 회색 재킷에 검은 바지, 평범한 핸드백 하나. 송간의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바라볼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괜찮아. 내가 3년이나 사귄 사람 가족들이니까 분명 좋은 분들이겠지. 저는 민서의 손을 토닥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송가 그룹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집안이 저희를 어떻게 볼지 말이죠. 호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송지훈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여기야. 송지훈 옆에 앉은 중년 여성이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바로 송지훈의 어머니인 김 여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서 어머니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 네. 앉으세요. 김 여사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앉자마자 김 여사의 시선이 제 옷차림에 머물렀어요. 혹시 어떤 일 하세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김 여사가 송 회장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민서를 쳐다봤어요. 민서 씨, 우리 지훈이와 결혼하면 어디서 살 생각이에요? 저희가 알아보고 있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아보고 있다고요? 김 여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 지훈이는 송가 그룹 후계자예요. 그런데 신부 집에서 집 한 채 마련도 못 해주나요? 저는 김 여사의 말에 당황한 민서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송지훈이 어머니를 말리려 했어요. 뭐가 그런 말씀이야. 요즘 시대에 맞벌이 하면서 집도 반반해야지. 김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신부 집에서 뒷받침이 안 되면 어떻게 해? 송 회장도 거들어 말했어요. 우리 아들 벌이로만 살림하기엔 요즘 세상이 어려워서.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고 들어봤어요. 김 여사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집안격이 안 맞아요. 어머님. 송지훈이 놀라며 어머니를 봤어요. 왜?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나빠. 부모 없는 년처럼 행실이 천박하고. 김 여사가 민서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키워서 우리 아들한테 빌붙으려고 하고. 저는 그 순간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민서야, 가자. 어머니, 지금 당장 나가자. 저는 민서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김 여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봐, 저런 식으로 나오잖아. 역시 거지는 거지야. 저는 돌아서며 김 여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나중에 무릎 꿇고 후회하실 거라고요. 김 여사가 웃어댔어요. 누가 누구한테 무릎 꿇는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민서와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서가 울었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민서의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어머니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떻게요? 일단 집에 가서 쉬어. 어머니가 방법을 찾을게. 민서를 재우고 난 후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금고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신화 에셋 회장 서정희. 저는 이 명함과 함께 작은 메모를 썼습니다. 민서야, 어머니는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단다. 이 명함을 들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신화빌딩으로 가렴. 비서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메모를 민서방 책상 위에 놓고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신화빌딩 회장실에 도착하자 비서차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송가 그룹 자료 준비했습니다. 고마워. 어떤 상황이야? 송가 그룹은 겉으로 보기와 달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비상장 계열사들의 빚이 심각해요. 차 부장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어요. 좋아. 이제 시작해볼까? 저는 파일을 열어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송가네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날 오후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왜? 이상한 명함이 제 책상 위에 있었는데. 이게 뭔가요? 그 명함에 적힌 주소로 와. 어머니가 거기 계신 거예요? 응. 와봐.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송가 그룹 건물이 멀리 보였어요. 차 부장. 네, 회장님. 송가 그룹 주식 공매도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저는 김 여사가 한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부모 없는 년처럼 행실이 천박하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곧 김 여사는 알게 될 거예요.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말이죠. 1시간 후 민서가 신화빌딩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민서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민서가 휘둥그레진 눈으로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앉아. 저는 민서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설마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한다기보다는 여기 주인이야. 주인이요? 민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신화 에셋이라고 들어봤니? 네. 뉴스에서 봤어요. 엄청 큰 투자회사라고. 맞아. 내가 만든 회사야. 저는 차를 따라 민서에게 내밀었어요. 어머니가요?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수수하게 살았어요? 내가 평범하게 자라길 원했거든. 돈이 있다고 교만해지면 안 되잖아.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야 해. 송가네가 우리를 무시했으니까. 저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민서야, 이제부터 어머니가 송가 그룹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배워. 무너뜨린다고요? 그래. 그들이 우리를 깔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차 부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송가 그룹 자료 분석이 끝났습니다. 고마워. 민서에게 설명해줘. 차 부장이 민서 앞에 파일들을 펼쳤어요. 송가 그룹은 겉보기와 달리 빚이 아주 많아요. 특히 숨겨놓은 계열사들 때문에 위험한 상태고요. 숨겨놓은 계열사요? 민서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래. 세금을 안 내려고 여러 회사로 나눠놓은 거지. 그런데 그게 다 빚투성이야. 저는 파일을 넘기며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 약점을 파고들 거야. 어떻게요? 일단 이 회사들 주식을 빌려서 팔아버릴 거야. 그러면 주식값이 떨어지겠지?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언론에 송가 그룹의 비리를 알려서 더 큰 타격을 줄 거고. 차 부장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이미 송가그룹이 세금을 제대로 안 낸 증거를 찾았어요. 정말요? 민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이지. 이런 일은 우리가 전문이거든. 저는 민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민서야, 내가 이 일을 직접 해봐야 해. 제가요? 그래. 어머니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내가 젊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야. 그때 차 부장이 말했어요. 회장님, 김현우 씨가 도움을 주겠다고 연락 왔어요. 김현우요? 민서가 물었어요. 너도 아는 현우 그룹 후계자야. 송가 그룹과 경쟁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거지. 저는 민서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현우가 송가 그룹 내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 같은 업계니까. 다음 날부터 민서는 현우와 함께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어요. 민서야, 이 자료 봐. 현우가 두꺼운 파일을 민서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송가 그룹이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증거야. 민서가 파일을 펼쳐보니 온갖 복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간단해. 송가 그룹이 번 돈을 자기들만 쓰려고 다른 회사로 옮긴 거야. 현우가 알기 쉽게 설명해 줬어요. 그럼 세금도 안 내고요? 맞아. 그래서 나라에서 조사하면 큰일 나는 거지. 그 주 금요일 저는 송 회장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 여사님이신가요? 누구세요? 송가 그룹 송 회장입니다. 혹시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송 회장의 목소리가 많이 초조해 들렸어요. 무슨 이야기요? 저희가 실수를 했나 봐요. 어떻게 하면 오해를 풀 수 있을까 해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송 회장님, 이제 와서 뭘 하자는 건가요? 제 아내가 말을 함부로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내 딸에게 준 상처는 돈으로 갚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시장이 알려주겠죠. 당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민서를 불렀어요. 민서야, 송지훈이 내게 연락 오면 받지 마. 아직 한 번도 안 왔는데요. 곧 올 거야. 절대 받으면 안 돼. 과연 그날 저녁 송지훈이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서는 제 말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송지훈이 계속 전화해요. 무시해.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저는 차 부장에게 지시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큰 은행들에게 우리 자료를 보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서에게 실전 경험을 쌓게 해줘. 직접 은행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민서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내 딸이잖아. 저는 민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송가네가 우리를 무시한 걸 후회하게 만들 거야.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저는 차 부장에게 중요한 지시를 내렸어요. 송가 그룹이 발행한 회사 돈 빌리는 증서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만들어. 어떤 내용으로 할까요? 송가 그룹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야. 숨겨놓은 빚 때문에 말이지. 차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 보고서를 큰 은행들과 연기금에 다 보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중으로 송가 그룹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야. 과연 그날 오후부터 송가 그룹 주식값이 크게 떨어졌어요. 민서가 놀란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뉴스 봤어요? 송가 그룹 주식이 반토막 났어요. 그래,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저는 태연하게 차를 마셨어요. 내일부터는 더 큰 일이 벌어질 거야.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송가 그룹 관련 보도가 나왔어요. 송가 그룹 계열사에서 돈을 빼돌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서가 뉴스를 보며 놀라워했어요.
어머니가 언론사에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알아야 송가그룹이 얼마나 나쁜 회사인지 알 수 있잖아. 그때 송 회장이 급하게 자신의 건물들을 팔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현우야, 내가 부동산 업계 사람들에게 연락해줘. 어떻게 할까요? 송가그룹 건물들을 사면 안 된다고 해. 곧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현우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김 사장님? 송가그룹 건물 사시면 안 돼요. 큰일 날 거예요. 민서도 은행 사람들에게 연락했어요. 송가그룹에 돈을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일주일 후 저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왔어요. 차 부장이 급히 달려왔어요. 회장님, 큰 소식이 있어요. 뭔데? 송가그룹 주식을 많이 가진 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주식을 팔려고 해요. 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송가그룹 전체의 20%나 돼요. 좋아. 당장 그 재단에 연락해서 우리가 사겠다고 해. 며칠 후 저희는 그 재단의 주식을 모두 샀어요. 이제 송가그룹을 흔들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현우야, 이제 내가 나설 차례야. 뭘 하면 되죠? 송가그룹 이사회에 가서 송 회장을 몰아내자고 해. 현우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그런 걸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주식을 20%나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해. 회사 주인들을 모아서 회의를 열 수 있거든. 일주일 후 송가그룹에서 갑작스러운 회의가 열렸어요. 민서와 현우가 함께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송 회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현우가 서류를 꺼냈어요. 송 회장님이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입니다. 뭐라고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가족들 이름으로 만든 회사에 회사 돈을 보낸 것도요. 민서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송 회장님, 저 기억하세요? 며칠 전에 상견례에서 만났잖아요. 송 회장이 민서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당신은? 네, 맞아요. 그때 어머니랑 저를 무시했잖아요. 이제 누가 더 힘이 센지 보시죠. 민서가 송 회장에게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건 송가그룹이 세금을 제대로 안 낸 증거예요. 정부에서 알면 큰일 나실 거예요. 다른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회장님이 정말 이런 일을 했나요? 송 회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현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증거가 다 여기 있는데 뭐가 오해예요? 그날 저녁 저는 송가그룹의 해외 사업에도 타격을 줬어요. 차 부장, 송가그룹이 외국에서 하는 부동산 사업 알지? 네, 돈을 많이 넣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돈을 다 빼내버려. 우리가 투자한 걸로 만들어서. 어떻게요? 송가그룹이 위험하다고 외국 은행들에게 알려줘. 그러면 돈을 빨리 돌려달라고 할 거야. 일주일 후 송 회장이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봅시다. 송 회장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들렸어요. 이제 와서 만나자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송 회장님, 당신 부인이 내 딸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그건 부모 없는 년처럼 행실이 천박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 모욕을 당한 내 딸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시장이 당신들을 심판하고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차 부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어요. 송가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빌려서 다 팔아버려. 전부 다요? 그래. 이제 송가그룹이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거야. 민서가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민서야, 세상은 냉정해. 우리를 무시한 사람들에게는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저는 민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게 바로 진짜 힘이야. 돈의 힘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거지. 한 달 후, 저는 민서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민서야, 이번 주에 큰 투자 모임이 있어. 내가 나가서 발표해봐. 제가요? 무슨 발표를 해요? 민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젊은 사업가들을 도와주는 펀드를 만들자는 거야. 저는 민서에게 자료를 건넸어요. 송가 그룹을 무너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좋은 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 건 처음 해보는데 현우가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며칠 후 서울 시내 큰 호텔에서 투자 모임이 열렸어요. 민서와 현우가 함께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화 에셋 강민서입니다. 민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저희는 젊은 사업가들을 위한 새로운 펀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우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요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민서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저는 뒤에서 민서의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울고 있던 아이가 이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있었거든요. 질문 있으신 분? 한 중년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송가 그룹과 경쟁하시는 건 아닌가요? 민서가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송가 그룹은 곧 시장에서 사라질 예정이에요. 경쟁할 상대가 아니죠.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말인가요? 네. 저희가 확실하게 처리하고 있거든요. 현우가 민서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생긴 걸 느꼈어요. 발표가 끝나고 저는 민서와 현우를 만났어요. 잘했어, 민서야. 감사해요, 어머니. 현우도 고마워. 민서를 잘 도와줘서. 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민서가 워낙 똑똑해서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아요. 민서가 얼굴을 붉혔어요. 뭐려?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서가 단순히 복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부터 민서는 더 큰 일을 맡게 됐어요. 민서야, 이제 송가 그룹이 가진 좋은 회사들을 우리가 사들릴 거야. 어떤 회사들이요? 송가 그룹 안에도 멀쩡한 회사들이 있어.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죄가 없잖아. 저는 민서에게 계획을 설명했어요. 내가 직접 그 회사들을 관리해봐. 사람들을 해고하지 말고 더 좋은 회사로 만드는 거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현우가 도와줄 테니까 괜찮을 거야. 민서와 현우는 매일 함께 일하며 더 가까워졌어요. 민서야, 이 회사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았대. 현우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줘야죠. 민서가 즉시 대답했어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들 텐데. 괜찮아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죠. 저는 민서의 마음씨를 보며 감동했어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저는 민서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민서야, 상견례 했던 그 호텔 기억나지? 네. 어떻게 잊겠어요. 그 호텔을 사서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떨까? 민서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뭘로 쓰려고 하세요? 젊은 사업가들을 가르치는 학교로 만드는 거야. 내가 했던 발표처럼 말이지. 좋은 생각이에요. 민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그 안 좋은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바로 그때 송지훈이 민서에게 연락을 했어요. 민서야, 나야. 만날 수 있을까? 민서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훈아, 우리 만날 이유가 없어. 제발 한 번만. 우리 집이 어려워졌어. 송지훈의 목소리가 애원하는 투였어요. 그건 내 문제야. 나는 상관없어. 민서야, 예전 정 때문에라도. 민서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잘했어, 민서야. 저는 민서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이제 정말 그 사람과는 끝난 거야. 현우가 민서를 위로했어요. 힘들었죠? 아니에요. 이제는 아무 감정도 안 생겨요. 민서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오히려 현우 오빠와 일할 때가 더 즐거워요. 현우가 얼굴을 붉혔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민서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달 후 저희는 큰 성과를 얻었어요. 어머니, 송가 그룹이 가진 좋은 회사들을 다 사들였어요. 민서가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 직원들 월급도 다 줬고요. 잘했어. 그 사람들이 뭔 죄가 있겠어. 저는 민서를 칭찬했어요. 현우도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민서가 현우를 보며 고마운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가 팀이니까요. 현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제 민서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 살아갈 거라는 것을 말이죠. 민서야, 이제 마지막 단계야. 뭔가요? 송가네가 우리를 무시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승리를 선언하는 거야. 민서가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어머니. 준비됐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상견례가 파토났던 바로 그 호텔에서 송가그룹 인수 조인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민서야, 준비됐니? 네, 어머니. 민서가 정장을 입고 저를 바라봤어요. 예전과 달리 눈빛에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현우도 함께 가자. 네, 회장님. 현우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언론사 기자들, 은행 관계자들, 그리고 구석에 초라하게 앉아 있는 송 회장과 김 여사도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왜 왔어요? 민서가 물었어요. 자신들의 마지막을 확인하러 온 거지. 저는 송 회장 부부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행사가 시작되고 민서가 연단에 올라갔어요. 안녕하세요. 신화 에셋 대표 강민서입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저희는 송가그룹의 투자 부문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송 회장이 고개를 푹 떨어뜨렸어요. 김 여사는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인수는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민서가 송 회장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회사를 정의롭게 바꾸는 일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민서가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 순간 송가그룹은 공식적으로 신화 에셋의 것이 되었습니다. 송 회장님. 민서가 송 회장을 불렀어요. 이 서류를 받으세요. 민서가 두꺼운 봉투를 송 회장에게 건넸어요. 뭡니까? 송가그룹이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서류예요. 송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세금 포탈, 돈 빼돌리기, 허위 서류 작성, 다 들어있어요. 김 여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민서가 김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3개월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그건 부모 없는 년처럼 행실이 천박하다고 하셨잖아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이제 누가 더 천박한지 세상이 판단할 거예요. 저는 민서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민서야, 정말 잘했어. 저는 민서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내가 돈의 힘을 정의롭게 사용하는 법을 배웠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행사가 끝나고 저희는 호텔 라운지로 갔어요. 현우가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민서야, 정말 멋있었어. 고마워요, 현우 오빠. 민서가 얼굴을 붉혔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는 이제 진짜 팀이니까.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집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송지훈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서 회장님, 제발 나와주세요. 송지훈이 대문 앞에서 소리쳤어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집이 완전히 망했어요. 송지훈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민서랑 다시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제가 민서를 정말 사랑해요. 돈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너희 어머니가 민서를 무시했잖아. 송지훈이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건 어머니가 잘못했어요. 저는 달라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 저는 송지훈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민서는 이제 너보다 훨씬 좋은 사람과 함께야. 현우 말이에요? 걔도 결국 돈 때문에 민서한테 붙은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당장 여기서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불러. 서 회장님, 제발. 저는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요?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이 와서. 송지훈이 그제야 일어나서 도망갔어요. 다음날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송가 그룹송 회장과 김 여사가 세금 포탈과 돈 빼돌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민서가 뉴스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끝났네요. 그래. 이제 송가 그룹은 완전히 사라진 거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민서야, 이제 복수는 끝났어. 네, 어머니. 앞으로는 신화 에셋을 이끌어갈 준비를 해야 해.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 오빠와 함께 더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해. 저는 민서와 현우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이 함께라면 신화 에셋의 미래가 밝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와 현우는 호텔에서 조용한 식사를 했어요. 민서야, 우리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함께니까요. 민서가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기뻐요. 저도요. 민서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멀리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민서가 드디어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송가 그룹 인수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에게 긴급 전화가 걸려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어요. 차 부장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뭔 일이야? 우리 회사 컴퓨터 시스템이 이상해요. 갑자기 주식 거래가 엉망이 됐어요. 저는 급히 회사로 갔어요. 도착해보니 직원들이 모두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만든 주식 거래 프로그램이 갑자기 이상하게 작동해요. 차 부장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어요. 평소와 완전히 다르게 주식을 사고 팔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우리 프로그램이 엄청난 양의 주식을 아무 이유 없이 사고 팔고 있었거든요. 누가 우리 시스템을 건드린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해킹을 당한 것 같습니다. 민서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어머니, 뉴스 봤어요? 주식시장이 완전히 난리예요.
뭐라고? 저는 뉴스를 켰어요. 오늘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1시간 사이에 주가가 30%나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저는 곧바로 느꼈어요.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때 민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누구지? 민서가 번호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송지훈이에요. 받지 마. 하지만 송지훈이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마지못해 민서가 받았습니다. 뭐야? 민서야, 뉴스 봤지? 송지훈의 목소리에서 비웃음이 들렸어요. 너희 회사 때문에 주식 시장이 난리 났다며? 무슨 소리야? 내가 한 거야. 너희 컴퓨터를 해킹했거든. 민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너희가 우리 집을 망하게 했으니까 이제 내 차례지. 송지훈이 크게 웃었어요. 민서야, 선택해. 신화 에셋을 그만두고 금융계에서 영원히 사라지든지 아니면 나라 전체 경제가 망하든지. 저는 민서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송지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서 회장님, 오랜만이에요. 송지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내 인생을 망친 대가를 치르게 해드릴게요. 미친놈아, 당장 그만둬. 안 돼요. 이미 시작됐거든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급히 보안 담당자를 불렀어요.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뚫렸는지 알아봐. 네, 회장님. 1시간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회장님, 송지훈이 우리 시스템 전체를 장악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쓰는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차 부장이 설명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아무나 주식을 사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금융당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신화 에셋 회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겠어요. 시장 조작 의혹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해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민서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 제가 해결할게요. 민서가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제가 만든 문제니까요. 아니야, 송지훈이 만든 문제지. 현우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민서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송지훈이 외국에서 우리 시스템을 조종하고 있어. 인터넷 주소를 추적해봤는데 동남아시아 어딘가에서 하고 있어. 정말요? 민서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럼 그곳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해. 저는 민서에게 말했어요. 민서야, 이번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해야 해. 네. 이제 넌 신화 에셋을 이끌어갈 사람이야.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해.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나쁜 일을 안 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저는 민서에게 조언했어요. 송지훈이 우리 시스템을 훔쳤다는 증거를 찾아야 해. 민서가 현우를 쳐다봤어요. 현우 오빠, 도와주실 수 있죠? 당연하지.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다음 날부터 민서와 현우는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들을 모았어요. 송지훈이 어디서 우리 시스템을 조종하는지 정확히 찾아야 해요. 민서가 전문가들에게 지시했어요. 그리고 송지훈이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도 알아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찾아보겠어요. 하지만 송지훈의 공격은 더 심해졌어요. 회장님, 오늘 주식시장이 더 큰 혼란에 빠졌어요. 차 부장이 급히 보고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회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뉴스를 봤어요. 신화 에셋의 무리한 복수가 나라 경제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서가 울상을 지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나 봐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라 송지훈이 나쁜 거야.
저는 민서를 위로했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해. 네, 어머니. 반드시 송지훈을 잡을게요. 민서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현우가 민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민서야, 우리가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어. 고마워요, 현우 오빠. 저는 두 사람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일주일 후 현우가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민서야, 찾았어. 현우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송지훈이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 정말요? 민서가 벌떡 일어났어요. 네. 태국 방콕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우리 시스템을 조종하고 있어요. 저는 즉시 결정했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 이미 했어요. 국제수사 협력을 요청했고요. 현우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데? 현지 경찰이 혼자 가면 송지훈이 도망칠 수도 있대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제가 직접 가야겠네요. 너무 위험해. 저는 민서를 말렸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송지훈이 저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내가 함께 갈게. 현우가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혼자 가면 안 돼. 이틀 후 민서와 현우는 태국으로 떠났어요. 저는 서울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차 부장 민서한테서 연락 왔어? 네, 방금 도착했다고 연락 왔어요. 그날 밤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송지훈 사무실을 찾았어요. 조심해야 해. 네. 현우 오빠랑 경찰이 함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서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송지훈을 잡았어요. 정말이니?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송지훈이 모든 걸 자백했어요. 자백했다고? 우리 시스템을 해킹한 것도 주식 시장을 망가뜨린 것도 다 인정했어요. 민서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들렸어요. 그리고 현우 오빠가 그 모습을 다 녹화했어요. 잘했어, 민서야. 저는 기뻐서 소리쳤어요. 어서 돌아와. 이제 정말 끝났어. 일주일 후 민서와 현우가 돌아왔어요. 송지훈도 함께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민서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화면에서 송지훈이 경찰 앞에서 말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신화 에셋의 컴퓨터를 해킹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나요? 복수하고 싶어서요. 민서와 서 회장이 우리 집을 망하게 했거든요.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것도 알고 있었나요? 네, 알고 있었어요. 더 큰 피해를 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송지훈의 자백을 보며 화가 났어요.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했다니 정말 나쁜 놈이었거든요. 민서야, 이 자료를 정부에 보내야 해. 이미 보냈어요, 어머니. 민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우리 시스템도 다시 고쳤어요. 차 부장이 달려와서 보고했어요. 회장님, 주식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말이야? 네. 송지훈이 만든 이상한 프로그램을 다 지웠거든요. 저는 뉴스를 켰어요. 오늘 주식시장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신화 에셋이 해킹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의혹이 풀렸습니다. 민서가 기뻐서 뛸 듯이 좋아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해냈어요. 그래, 정말 잘했어. 저는 민서를 꼭 안아줬어요. 다음 주에 금융당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화 에셋에 대한 조사를 모두 중단합니다. 정말인가요? 네. 오히려 신화 에셋이 금융시장을 지킨 영웅입니다. 저는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송지훈에게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 송지훈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7년이나요? 민서가 놀랐어요. 나라 경제를 위험에 빠뜨린 죄가 크거든. 저는 송지훈이 법정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는 민서를 회장실로 불렀어요. 민서야, 앉아. 네, 어머니. 이제 신화 에셋을 내가 이끌어 나가야 해. 저요? 민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넌 이번 위기를 혼자 힘으로 해결했잖아. 저는 서류를 민서 앞에 놓았어요. 이제 진짜 회장이 되는 거야. 어머니는 뭐 하실 거예요? 나는 뒤에서 조언만 해줄게. 이제 내 시대야. 민서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고마워할 건 없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맡기는 거야. 현우도 함께 왔어요. 민서야, 축하해. 현우 오빠도 함께 해주세요. 당연하지. 우리는 팀이니까. 저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했어요. 그리고 민서야, 특별한 일을 하나 더 해야 해. 뭔가요? 송지훈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해. 어떻게요? 송지훈이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바람에 손해본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을 위한 펀드를 만드는 거야.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돈이 많이 들 텐데. 현우가 걱정했어요. 괜찮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돈을 정의롭게 써야 한다는 걸 보여줘야 해. 일주일 후 민서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신화 에셋은 이번 해킹 사건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보상 펀드를 만들겠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또한 앞으로 신화 에셋은 더욱 투명하고 정의로운 금융회사가 되겠습니다. 민서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저는 민서를 보며 자랑스러웠어요. 제 딸이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민서와 현우는 저와 함께 조용한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민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송가네한테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어머니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엄마 역할이지. 저는 민서를 쓰다듬어 줬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을 거야. 하지만 현우가 함께하니까 괜찮을 거야. 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믿는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잘 될 것 같았거든요. 6개월 후 신화 에셋에서 정식 회장 취임식이 열렸어요. 오늘부터 신화 에셋의 새로운 회장인 강민서입니다. 민서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어요. 저는 돈의 힘을 정의롭게 사용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뒤에서 민서를 바라보며 뿌듯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현우 그룹과 함께 더 큰 일을 하겠습니다. 민서가 현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현우 오빠와 저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민서가 잠깐 멈췄어요. 진정한 인생 동반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리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행사가 끝나고 민서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어머니, 놀라셨죠? 그럼 미리 말해줘야지. 깜짝 선물이에요. 민서가 환하게 웃었어요. 현우 오빠와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 다행이다. 저는 민서를 꼭 안아줬어요. 현우가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민서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 달 후 민서와 현우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송가네와 상견례했던 바로 그 호텔에서 말이죠. 어머니, 여기서 결혼식 하니까 기분이 묘해요.
민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말했어요. 좋은 기억으로 바뀐 거지. 저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송가네 때문에 울었던 곳에서 이제는 웃고 있잖아. 결혼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어요. 금융계 인사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민서와 현우가 도와준 젊은 사업가들도 모두 왔습니다. 민서야, 정말 아름다워. 현우가 민서를 보며 감동했어요. 현우 오빠도 멋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민서에게 편지를 줬어요. 이거 뭐예요?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읽어봐. 편지에는 이렇게 썼어요. 민서야, 너의 가난은 결핍이 아니라 이 나라 금융 시스템의 부조리를 깨닫게 해준 최고의 무기였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말고 정의롭게 살아가렴. 5년 후, 저는 민서가 제안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보러 갔어요. 어머니, 여기 보세요. 민서가 큰 건물 앞에서 저를 맞았어요. 신화금융인재육성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와, 정말 크게 만들었네. 네. 상견례 했던 호텔을 사서 완전히 새로 만들었어요. 민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여기서 젊은 사업가들을 가르칠 거예요. 센터 안은 정말 멋있었어요. 강의실도 많고 컴퓨터 시설도 좋았습니다. 민서야, 정말 잘 만들었어. 어머니 덕분이에요. 민서가 제 팔짱을 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돈을 정의롭게 쓰는 거죠. 그날 센터 개소식이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저는 멀리서 익숙한 모습을 봤어요. 김 여사가 건물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거든요. 김 여사가 저를 보자 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그녀를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서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럼 개소식 시작할게요. 민서가 무대에 올라가서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5년 전 이곳에서 모욕을 당했지만 이제는 꿈을 키우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이 센터에서 많은 젊은 인재들이 자라날 거예요. 현우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저희는 돈이 없어도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도와드릴 겁니다. 정의로운 사업가들을 키우는 게 저희 목표예요. 저는 민서와 현우를 보며 감동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개소식이 끝나고 저는 민서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했어요. 민서야,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네, 어머니. 긴 여행이었어요. 그래. 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야. 저는 센터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송가네가 우리를 무시했던 게 오히려 좋은 일이 됐네. 어떻게요? 그 일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안 됐을지도 모르잖아.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가 계셔서 가능했어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차례야.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긴 복수가 끝나고 민서도 행복해졌으니 이제는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민서와 현우가 센터 앞에서 젊은 사업가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민서가 젊은이들에게 말했어요. 좋은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으면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현우가 덧붙였어요. 돈을 벌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젊은이들이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만족했어요. 민서가 제대로 된 리더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송가네의 오만함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다니. 정말 세상은 알 수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돈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이죠. 민서와 현우가 앞으로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것으로 저의 긴 복수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서정희 회장과 민서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송간회의 오만함이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복수가 아니라 성장에 있지 않을까요? 민서는 단순히 모욕에 대한 안갚음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현우와의 진실한 사랑도 찾았고 무엇보다 돈의 힘을 정의롭게 사용하는 법을 배웠죠. 우리 주변에도 겉모습이나 현재 상황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과 가치관이 아닐까요? 서정희 회장처럼 검소한 모습 뒤에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숨기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민서와 현우가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진심을 보려고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작은 성공이라도 이루게 되시면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가정의 부와 행복이 가득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